김원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성감염성 질환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훨씬 흔한 거는 질염과 관련된 질환들이죠. 자,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세균성 질증, 박테리알 마지노시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질 분비물이 늘어나고 비린내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세균성 질증의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질염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세균성 질증은 그리 단순한 감염이 아닙니다. 질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죠. 오늘은 세균성 질증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균성 질증은 질내 정상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즉 유산 간균이 줄어들고 혐기성 세균이 증가하는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 상피세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막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세균성 질증은 전세적으로 가장 흔한 타입의 질염 중 하나입니다.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무증상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균성 질증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세균성 질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질 세정을 너무 자주 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그리고 월경 기간 동안에 질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이럴 때 또 세균성 질증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리, 함유, 자궁내 장치를 사용하는 여성분들도 조금 더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세균성 질증을 예방하는 요인은 남성이 포경수술을 한 경우 여성의 세균성 질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호르몬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도 조금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세균성 질증은 단순한 질 감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된 위험이 존재합니다.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등의 성감염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부인과 수술 후에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임신 중에 세균성 질증이 있을 때는 조산이나 양막 파열, 산후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세균성 질증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증을 방치하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자, 세균성 질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핵산 증폭 검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세균이 딱 나오면 세균성 질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스탠다드한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암셀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세균성 질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균질하고 묽은 질 분비물의 증가. 두 번째는 현미경상에서 쿨루세포라고 해서 질상피세포 벽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뭔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세 번째는 질 산도가 4.5 이상으로 산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네 번째는 10% KOH 용액을 첨가했을 때 비린내가 확 발생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골드 스탠다드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누젠트 점수라는 겁니다. 질 분비물을 가지고 그람 염색 검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점수가 7점 이상이면 세균성 질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자,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이 이것의 아주 저승사자 같은 그런 약인데요. 먹는 약도 있고 질내에 바로 투여하는 겔 형태의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니다졸이나 크린다마이신 계열의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재발이 매우 흔한 질환이거든요. 치료 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트로니다졸 겔을 이제 간혹 사용하는 그런 요법도 있고요. 질 유산균제도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성 파트너도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를 치료해도 여성의 세균성 질증 재발률을 줄이지는 못하더라,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세균성 질증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조산, 양막 파열, 산후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세균성 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균성 질증은 흔한 질 감염이지만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상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치료
치료와 예방 습관을 통해서 세균성 질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